예금을 당장 중단하세요. 어르신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똑같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뺀 것도 아니고 내가 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예금 끊고 다른 상품에 넣었다가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현금이 안전하지 하며 집 장롱 깊숙이 넣어뒀다가 습기 차서 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 피어 못 쓰게 된 겁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하지만 진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런 무서운 사례를 6가지나 알려드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3가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 말 3가지. 이 영상 안 보면요, 당신도 같은 실수, 똑같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혜발굴은 어르신 인생을 지키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은 후회 없는 노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혜를 넝쿨째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1번째. 현금을 집에 묵혀두는 겁니다. 현금이 안전하지.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못 믿겠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그래서 오랜 세월 모은 1천만 원을 집 장롱 안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입니다. 비닐 2겹에 싸서 수건으로 감싸고 양말 박스 안에 넣었어요. 누가 훔쳐가진 않겠죠? 문제는 그게 3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집이 오래됐고 여름철엔 장롱 안에 습기가 찹니다. 어느 날 돈을 꺼내보려던 그분, 봉투를 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눅눅하게 달라붙고 곳곳에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었습니다. 살면서 돈 썩는 건 처음 봤어요. 그분이 울먹이며 하신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훼손된 지폐는 교환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겨우 몇 장은 바꿔줬지만 1천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은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입니다. 병원비, 장례비, 혹시 뭐를 입원해 쓰려고 아껴둔 돈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현금은 집에 있어야 안심이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도 장롱 속, 서랍 속, 김치냉장고 위에 돈 숨겨놓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그 돈 꺼내본 지 몇 년 되셨나요? 확실히 안전하다는 증거 있으신가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갉아먹고 습기가 망가뜨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 그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못 믿겠고 자식은 더 못 믿겠고. 그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은 믿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후 자산의 현실. 이 사례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폐가 썩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돈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되시죠? 작년만 해도 돼지고기 백지에 1,900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원이 넘습니다. 두부 한 모, 김 한 줄, 우유 한 팩까지 매년 3에서 5%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장롱 속 1,000만 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이에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눈 뜨고 도둑 맞는 겁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장바구니는 점점 더 텅텅 비어가고 있으니까요. 은행 이자가 3%라고 해도 물가가 4% 오르면 결국 손해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자도 안 붙는 집안 현금이라면 그건 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돈을 죽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야 뭐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손 안 대고 놔두는 거지. 이런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노후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여정입니다.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갑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돈이 줄고 있다면 그건 누구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을 쪼개는 것입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했던 지점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시던 고객이 계셨습니다. 김정희 할머니, 올해 72.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혼자서도 은행 업무를 잘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각자 살림 차려서 따로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어요. 난 누가 돈 만지는 게 싫어. 그냥 내 손으로 다 해야 마음이 놓여. 그날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안에서 꼼꼼하게 챙긴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몇십 년 모은 노후자금, 1억 원짜리 현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기예금으로 넣을게요.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해줘요. 그 말에 제가 습관처럼 드린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통장에 넣으시는 게 가장 이자 계산 잘 나옵니다. 이율도 단일이 제일 높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당연하고 친절한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할머니는 거의 울먹이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하게 생겼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요. 돈 좀 급하게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억 원을 한꺼번에 넣은 정기예금. 해지하려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던 대로 일반 이율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만 주고 심지어 일정 금액은 수수료로 깎여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프니까 돈이 필요했던 건데 내가 왜 이걸 한 번에 넣었을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상담할 때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돈은 나눠서 넣으세요. 급하게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금은 이자율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닙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김정희 할머니가 1억을 두세 개로 나눠 넣으셨다면 그중 하나만 중도해지해서 병원비를 쓰고 나머지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넣었으니 이제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하다는 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더라도 언제 아플지, 언제 자식이 급하게 손 내밀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의료비 지출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 중증일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돈을 준비했는데 꺼내 쓸 수 없다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예금은 한 군데 몰려있진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예금은 쪼개야 합니다. 최소한 3개월치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남은 노후 생활비. 각각 나눠서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 말 듣고 쪼개뒀다가 자식 수술비 바로 꺼내 썼다는 분도 계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마지막 3번째는 지인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시던 78세 김창섭 어르신. 은행 직원보다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그냥 맡겼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죠. 김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는 외국에 있고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장을 같이 보러 다니고 병원 갈 때도 따라와 주던 60대 동네 지인을 많이 의지하셨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말했답니다. 형님, 요즘은 서류 정리도 해두셔야 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계좌, 등기부등본 같은 건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김 어르신은 평소 고맙게 생각하던 분이라 아무 의심 없이 계좌 내역, 인감증명서, 등기서류 복사본을 모두 건넸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뒤 통장에 있던 돈 일부가 빠져나갔고 자신도 모르게 소액 대출이 승인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고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챙긴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복잡한 서류가 귀찮고 은행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되니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쉽게 맡겨버리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맡기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해도 계좌번호, 인감, 통장, 신분증, 서명 등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혹시 이거 도와드릴게요, 내가 챙겨둘게요 하는 말 들으셨다면 그때가 바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순간입니다.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르신, 통장이나 인감 분실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근데 집에 누가 잠깐 가져갔다가 줬어요. 이런 대답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바로 긴장합니다. 그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건네기 전에 꼭 자녀나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은행 본점에 먼저 문의하세요. 서류 하나 잘못 넘겼다가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잃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행 직원이 실제로 했던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 듣고 중요한 돈을 엉뚱한 곳에 넣으셨다가 큰 손해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실제로 본 어르신들과 은행 직원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전부 진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첫 번째. 손님,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68세의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조심스레 지팡이를 짚으며 은행에 오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4천만 원을 예금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한 직원이 말했답니다. 어르신 같은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도 훨씬 높고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줬고 마침 시간도 없었기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도장을 찍으셨죠. 그게 고위험 펀드였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높고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직원은 마치 어르신 맞춤형 상품처럼 소개한 겁니다. 몇 달 뒤 어르신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셨는데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중 1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본 거죠. 그 돈이 내 노후 식비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행 직원이 손님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라고 말할 땐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이런 말은 직원의 실적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 진짜 어르신에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익률만 보고 추천한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결국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금융상품도 바로 도장 찍지 마세요. 둘째, 계약서는 집에 가져가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꼭 다시 읽어보세요. 셋째, 노인 맞춤형 상품이라는 말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이 영상 하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에게 속은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2번째.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금리가 내일 떨어집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믿고 덜컥 돈을 넣으셨다가 후회한 분들, 제가 만난 고객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9세 최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예금해 두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직원이 조용히 말을 붙이더랍니다.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 안 하시면 금리가 바로 떨어져요. 딱 오늘까지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순간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같고 나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가 싶고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셨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 약속한 금리는 적용되지 않았고 중도 해약도 어렵게 묶인 복잡한 상품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확인해보니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금형이라고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펀드와 보험이 섞인 상품이었죠. 그날의 결정으로 어르신은 원금 손해까지 입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그냥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늘 이렇게 답합니다. 급하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은행 상품 중에 하루만 가능한 조건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늘 여유 있게 설명해주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도 줍니다. 반대로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요, 고객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직원의 실적이 먼저인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 직원들이 월말이나 분기 말에 성과를 채우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급하게 결정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은 부족하고 사인부터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만 가능한 상품은 없습니다. 진짜 좋은 건 가족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상품입니다. 숨기고 싶고 설명이 어려운 건 그만큼 위험한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요, 한 어르신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나도 모르게 사인하려다가 이 영상이 생각나서 하루만 더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 마음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 덕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 혹시 누가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꼭 한 발 물러서세요. 그 하루의 여유가 평생의 돈을 지켜줍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3번째.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 들었다는 고객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4세 윤경자 어르신은요, 은행에서 추천받은 상품에 가입하고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직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손님만 알고 계셔야 유리해요. 자녀분들한테 괜히 얘기하시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혹한 어르신, 아 그래, 나도 이제 내 판단으로 해도 되지 하며 덜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이게 예금이 아니라 6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변액보험이었어요. 병원비는커녕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만 200만 원이 넘게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자녀들에게 얘기했는데 자식들이 알자마자 은행에 항의했고 결국 소송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자식들 입장에선 속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왜 혼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르신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괜히 잘하려고 했다가 자식한테까지 미안한 짓을 했네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은행 직원이 조용히 하시라고 말할 땐 대부분 불리한 조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설명 다 하면 가족이 말릴 걸 알기 때문에 고립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금융 결정은 무조건 가족 1명 이상과 상의하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서 결정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한텐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손님만 아시면 더 유리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뒤로 물러서세요. 혼자 결정하라는 말은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직원을 위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말 정리해 드릴게요. 손님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자녀한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3가지 말 오늘부터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이야기 들으신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돈을 지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귀한 교훈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산골짜기 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실제처럼 느껴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평생 돈을 아껴가며 살았지만 그 돈을 통장에도 안 넣고 자식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뒷마당 땅속에 묻어뒀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했대요. 이 돈은 아주 급할 때만 꺼낼 거야. 괜히 쓸데없이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 노인은 정작 돈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지금은 아직 아니야 하며 꺼내 쓰지 않았고 결국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자식들이 땅을 파보았어요. 그 안엔 쥐에 갉아먹힌 지폐와 곰팡이 핀 종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글씨조차 다 지워져 있었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돈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돈도 제때 꺼내 쓰지 못하면 그냥 흙덩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통장 안에 숫자로만 있는 돈, 가족 누구도 모르게 숨겨놓은 돈, 예금도 못 찾고 계약서도 못 읽은 채 방치된 돈.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누구 것도 아닌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을 수 있게 해놓는 것, 꺼낼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 그리고 써야 할 때 망설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6가지 지혜,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예금은 나눠두고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은 계좌를 알아야 하고 은행 계약서는 집에 가져와 천천히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면 꼭 의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녀한테는 굳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귀보다 마음을 먼저 닫으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엄마 얘기 같은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믿었지. 이런 생각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선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이야기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말 들은 적 있다. 우리 어머니도 예금 하나에 다 넣으셨다. 나는 통장 나눠서 관리 중이다. 그런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한평생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